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1세기 영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화력의 항모전단을 이끌고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중국 만주지방과 한국의 영향권에 관해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892 맞은 유럽의 정체성을 버리고 발전하는 아시아에 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일본의 타라이쿠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타라이쿠 정책을 위해서 영국과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파트너십 선포자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무산돼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선은 육군을, 일본은 해군을 성장시켜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세력을 견제하게 하고 한국을 영국의 베스트 파트너십 국가로 삼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의화단에 난 연합국 구성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청받은 적도 이었을 뿐 아니라 영국은 대한제국의 시기에 영국 진화함대라는 대규모의 해군정들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에 입항하여 그 당시 만들었던 엽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탈고이바의 최대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초의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패권을 수백 년간 주도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 경제 패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한국으로 기우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진보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서 1위를 달리는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유능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사건의 한 장면을 한국에서 연출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영국산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컴퓨터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시합, 즉 컴퓨터와 인간의 마지막 대결을 한국에서 개최한 장면입니다. 이 인류사적인 이벤트는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며 역사책에 남게 됐습니다. 알파고는 영국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건은 바둑의 종주국이자 제4차 산업혁명 굴기를 이룩하려는 중국과 영일 동맹을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된 사건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인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세계적인 대국을 자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둑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연출된 이세기사적 사건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이겨낸 사건으로 기록되며 역사책에 남을 사건이 됐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S반도체, 현대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영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최근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인과 연애하기, 한국에서 살아보기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도 한국의 작품들이 연달아 수상을 하며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국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입국이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몇몇의 선진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영국의 공항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그려진 별도의 입국 절차 간소화 게이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영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마치 제주도를 들어가듯이 편하게 입국하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영국이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안정적인 선진국가이자 민주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군사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영국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항공모함 전단 구성을 지원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최근 2030년까지 항모 6척을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 역시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3만 톤급 항모 1척을 2032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으나 육군과 공군 국회 그리고 여론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항모 건조 사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은 21세기 들어 가장 큰 함대를 구축해 동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중 한국의 방문은 영국 해군함대 방문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영국에서는 영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해외 국가인 한국에 자국의 함선 건조를 맡겼을 정도로 한국과의 유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인디펜던트지에서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한국 방문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중국의 인도태평양 확장 전략에 맞서는 서방의 동맹국으로 표현하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아시아 방문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퀸 엘리자베스호 영국 함대의 아시아 지역 순방을 보도하며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이후 영국이 지휘하는 가장 큰 해공군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며 그에 대한 협조 국가로 한국을 짚었습니다. 특히 인디펜던트지는 영국 해군이 한국 해군과의 공동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위상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항모전단 구축의 영국은 예산난을 겪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 사업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며 어렵사리 건조를 이뤄냈고 이번에 투입되는 호위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왕립해군과 미 해군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6척의 영국 해군 함선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 영국 왕립공군 랩고 속제특기 등이 작전에 참여해서 사실상 21세기 들어 유례없는 영국 해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국형 항모전단은 한국에 반드시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의 경제 인구 규모는 한국과 엇비슷하며 미국과 같은 핵항모전단을 대신할 수 있는 비교적 운영해볼 만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이 한국의 항모 건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중국 견제 전략입니다. 한국이 항모를 건설하고 운용하게 해서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시키게 하여 만주 지방의 견제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는 과거 120년 전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아편 전쟁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서방 세계는 중국을 공략하여 많은 이권을 찬탈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만 근대화되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권을 받았으나 이제는 한국이 초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 서구 열강에 편승한 일본에 의해 유린당했던 역사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중국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방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해바다에 진출하기 위해 북한을 접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태평양과 북극 항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할 통치를 제안한 방안 이 중국에서 나왔던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을 점유하게 될 경우에는 동해바다로 중국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일이며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매우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한반도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인데 이를 중국이 점령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현재 서구 열강은 중국을 여러 개의 민주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재편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을 비롯한 남중국 지역은 영국 이상하이와 대만은 미국이 만주는 한국이 위구르는 유럽연합에 의해 힘의 균형이 분산되도록 하고자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빠지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중국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강대해지게 되면 미국의 태평양 안보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은 항모전단을 운영하기에 매우 버거운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을 운영하여 공동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매우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항공모함은 만주 지역이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데 매우 전략적으로 알맞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잠수함은 반드시 깊은 바다에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얇은 바다밖에 없는 중국의 항모와 핵잠수함은 사실상 표적에 노출된 종이배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깊은 깊이의 동해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해바다는 중국과 접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덕분에 사실상 동해바다가 한국의 내일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최적의 항모전단 운용이 가능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완공된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에는 해군항의 목적으로 건설돼서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규모 있는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의 접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울릉도 사동항에는 활주로까지 구비돼 있어서 울릉도 독도는 한국의 항모전단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알맞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항모전단을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동북 삼성 만주지방의 제공권을 사실상 한국이 장악하게 될 수 있으며 만주지방 진출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항모전단을 구축하는 효과만으로 만주지방을 한국의 컨트롤하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동해바다까지 나오리는 여건이 안 될 뿐 아니라 서해바다에서는 항모전단 운용이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어서 미사일이나 포격 등의 표적이 되기 어려운 한국의 항모전단 구축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공항과 활주로는 이미 중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시 이동이 가능한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은 사실상 무적함대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만주지방을 한국이 아닌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에 참여하는 대가를 바로 만주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는 만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만주지방의 정권 공백 상태가 되면 즉각 투입될 단체들로서 사실상 한국의 만주지방 진출을 견제하고자 하는 단체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즈모급 함정들의 갑판을 교체해서 경항모급 항모전단 2개 이상을 만드는 작업이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영국이 내미는 손을 잡아서 조속한 경량 항모전단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이순신의 세계적인 흥행에 이어 학술적으로도 더욱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해군 제독인 고벨러드는 우리 영국인의 입장에서는 넬슨 제독과 동급의 해군 제독이 아시아에서 나온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이순신 장군은 넬슨과 동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며 영국 사회와 학계에서는 한국의 해군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높게 평가합니다. 과연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축축에 관한 사업을